자, 저희는 또 이어가야 되겠죠. 아까 이제 뭐 곡물이나 뭐 식량 이야기하면서 물가도 물론 자극을 받겠지만 저희 작가들이 계속 올리네요. 뭐 애호박이 하나에 3,500원이라고 그러고 새송이 두 개에 1,500원이라고. 저희가 농수산 TV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뭐 이제 여기서 좀 더 나가보죠 한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뭐 이제 추석을 또 앞두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뭐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거지만은 조금 이제 방향을 달리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앞에서 이제 김영 매니저께서 그 이런 뭐 이제 그 식품 회사들로의 가격 정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좀 최근에 제가 6월, 7월 그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이 온라인 쇼핑의 어떤 그 성장세가 얼마나 되나 지금 계속해서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네네. 거의 지금 계속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온라인 쇼핑의 어떤 이런 성장세는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가질 못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지금 앵커에서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니까 줄어든 부분은 그거예요. 무슨 뭐 여행이라든가 문화 활동 이런 거는 폭락을 했어요. 이게 세부 항목으로 그렇죠. 볼 때. 네. 근데 여기서 급증을 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료 쪽의 소비. 그러니까 배달을 시켜서 이제 먹는 이게 이런 두 가지가 있죠. 배달을 시켜서 이제 음식물을 직접 이제 배달시켜서 먹는 그런 배달과 또 하나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게 거의 5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달. 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작황은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먹어야 되겠고 그러면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이런 그 음식료 업종에 대해 음식료 업종은 추석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금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뭐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음식료 업종의 그 실적은 1분기도 좋고 2분기도 좋았는데 계속해서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그렇죠. 이게 분명히 가격으로의 정가도 가능하고 네. 여기에 이제 추석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온라인 쇼핑의 어떤 흐름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저는 주가의 어떤 배달이 아이디어로 지난해 두 배가 넘었다고 맞습니다. 또 기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뭐 전세 결제 관련주도 여기에 또 포함이 되는 거고 이게 전세 결제 관련주들의 지금 그렇죠. 주가 흐름이 최근에 이제 어제 그제 좀 좋게 나타났는데 네. 이건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흐름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더 확장을 시켜볼 수도 있다는 그런 한번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모든 그 현상의 근원은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또 코로나와 바이오 안 풀어볼 수가 없는데 오늘은 이제 아마 10시에 또 데이터가 나올 텐데 어제는 300명 밑으로 조금 안정세였지만 그래서 기사 제목이 이러잖아요. 안정세를 찾느냐 아니면은 확산이 폭풍적으로 늘어나기 전야의 폭풍 전야다 이렇게 대립되는 어느 쪽인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일단 오늘 데이터는 대략 300명은 좀 넘지 않겠나 320명 정도 제가 추산을 하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이 또 그쪽 바이오나 제약 쪽으로 관심을 확 돌릴까요? 사실 이제 지금 뭐 바이오 제약 쪽에는 계속해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뭔가 좀 튀어나온 종목들이 매일매일 좀 바뀌고 있고 전 지금 시장 흐름은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코로나19 지금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얘기가 계속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지금 이거 갖다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아시겠지만은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미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데는 그런 부분에 승인이 됐고 뭐 중국 같은 데는 지금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은 뭐 이제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임상이에요. 이거는 임상 3상하고 똑같은 건데 미리 지금 뭐 이런 백신의 어떤 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건 안정성을 담보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파우치 아시는 그 미국 감염병연구 소장은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섰죠. 지금 사실 안전성 검증 없이는 안 된다. 이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은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뭐 중국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이거는 이런 것들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승부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아마 긴급 사용 승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FDA를 압박해서라도 이렇게 돼. 근데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안정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시장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서 백신이
백신이 빨리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은 게임 체인저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게 시장에서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게 뭐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뭐 백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어느 정도 지금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확보가 돼 있다고 이런 얘기들 뭐 보도도 되고 있지만은 사실 이러한 위험이라든가 논란을 무릅쓰고도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팩트는 지금 백신의 어떤 개발은 이제는 뭐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적어도 저는 뭐 1년 내에는 뭐가 제품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금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리나라에서 좀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장의 중심에는 이런 백신이 됐던 치료제가 됐던 이런 그런 바이오 업종이 설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당분간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물론 이제 권리적 눈에 뭐 이런 유념해야 될 소식도 있어요. 어제 저희가 잠깐 언급은 해드렸는데 먼저 또 빠르게 외신을 찾아가지고 언급해드렸는데 홍콩에서 이제 다시 재확진자, 그렇죠. 네, 재감염 사례가 나와서 이 백신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 저녁에는 우리 뭐죠? 한글 기사가 나오긴 네. 했습니다만. 뭐 그런 것도 뭐 사실은 유념해 둬야 되면 백신이 어떻게 될까. 네. 하여튼, 이제 자꾸 이렇게 멈칫멈칫거리게 되는지, 뭐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제가 소화를 시켜야 돼서 지금 네. 뭘 정립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정립할 시간을 조금 벌어볼까요? 일단 어제, 오늘 또 관심 기업 리스트로 올라오는 거, 그리고 어제 특징주들, 일단 신민영 아나운서 잠깐 갔다가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